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냥 밥 한 끼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 평범한 일. 그런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계산대가 있어야 할 자리에 거대한 기계 하나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화면 가득 버튼들이 빼곡합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도와줄 직원도 보이지 않습니다. 손가락을 화면에 가져다 댔습니다. 뭔가 눌렸는데 무엇이 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뒤로 가려 했는데 뒤로 가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버벅거리는 사이 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 시선들이 등에 느껴집니다. 무거운 시선들. 저 사람 왜 저리 오래 걸리나 하는 눈빛들. 그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리고 결국 주문도 못한 채로 죄송합니다 한마디를 중얼거리고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옵니다. 밥 한 끼 사 먹으러 갔다가 자존감 한 조각을 잃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눈만 뜨면 새롭게 쏟아지는 스마트폰. 앱과 인공지능 같은 낯선 세상의 속도 앞에서 나만 혼자 시대에 뒤처진 바보가 된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을 억누르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 서글픔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 하나를 못 다루는 불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쓸모없어지고 있다는 그 아찔하고 무서운 감각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세상을 배우고 앞장서서 이 사회를 이끌어온 훌륭한 주역들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남들보다 먼저 익혔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우리의 느려진 손과 눈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배우는 사이에 새로운 10가지가 쏟아지고 겨우 익힌 것은 어느새 구식이 되어버립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매일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떠들어댑니다. AI가 이것을 할 수 있고 AI가 저것을 할 수 있고 이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고. 그 요란한 소음 속에서 기계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내 모습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 처분되어야 할 쓸모없는 고물처럼 느껴집니다. 깊은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두려움에 아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반박해 보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고 느려 터졌을까? 새로운 기술 앞에서 버벅거릴 때마다 이런 말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십니까? 그 말이 하도 자주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까? 맹목적인 속도전에 지쳐 소외감을 느끼는 우리에게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시대를 관통하는 거대한 진리를 던집니다. 세상의 겉모습이 아무리 요란하게 변해도 인간 삶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천천히 곱씹어 보십시오. 무인기가 주문을 받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리고 로봇이 음식을 배달하는 마법 같은 세상이 왔다고 해서 인간이 느끼는 근본적인 감정들이 달라졌습니까? 외로움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도 외롭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늙어가는 것에 슬픔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의료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은 여전히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주는 고통이 단 1g이라도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위로의 말을 건넬 수는 있어도 그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슬픔을 대신 느껴줄 수는 없습니다. 기술은 그저 인간의 편의와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겉껍데기의 모양만 요란하게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짜로 마주해야 하는 것들, 사랑과 상실, 기쁨과 슬픔, 늙어감과 죽음, 이것들은 어떤 기술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저 젊은이들이 당신보다 영혼이 더 깊고 행복해 보이십니까? 화면을 손가락으로 빠르게 넘기는 그 사람들이 인생의 무게를 더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새로운 것에 뒤처지지 않으려 아등바등하며 당신과 똑같은 외로움과 불안과 두려움 속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기계를 더 빨리 다룰 뿐 인생의 본질 앞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서툰 존재들입니다. 변하는 것에 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그 변하지 않는 것들 안에 당신이 평생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맹목적 의지에 쫓기는 끔찍한 쳇바퀴라고 불렀습니다. 이 쳇바퀴가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삽니다.
그것을 능숙하게 다루게 될 즈음 더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다시 배워야 합니다. 겨우 익숙해질 즈음 또 새로운 앱이 쏟아집니다. 이번엔 인공지능입니다. 또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울 즈음 또 다른 무언가가 세상을 휩습니다. 이 쳇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쳇바퀴 위에서는 아무도 충분히 따라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20살 청년도 이 속도에 지쳐 있고 30살 직장인도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전에 동참하는 한 누구도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죽는 날까지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불안감이라는 지옥에서 단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억지로 그들의 속도에 맞춰 뛰려는 가쁜 숨을 멈추십시오. 기계 작동법을 모르는 것은 당신의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대의 방식과 조금 다를 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시대에도 새로운 것들이 있었고 당신은 그것들을 충분히 익히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세상이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 당신의 학습 능력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며 인생의 진짜 쓴맛과 단맛을 모두 깨우친 사람입니다. 실패해본 사람이 압니다. 상실을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압니다. 그 모든 경험들이 당신 안에 쌓여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인공지능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지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쳇바퀴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 쳇바퀴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쳇바퀴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도 남들 다 하는 걸 나만 못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아직도 마음속 한켠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 이제는 쓰레기통에 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훨씬 더 단단하고 당당한 선언을 하나 세우십시오. 나에게는 시대에 뒤처질 권리가 있다.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요란한 호들갑에 주눅 들지 않겠다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가장 당당한 선언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버벅거리는 것이 부끄럽다면 당당하게 종업원을 불러. 나는 기계를 잘 못 다루니 직접 주문을 받아달라고 미소 지으며 요구하십시오. 그것이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어른의 당당함입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이 직접 주문을 받는 것이 그 기계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따뜻한 방식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것이 복잡하다면 그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큰 길로 천천히 걸어나가 손을 흔들어 택시를 잡으면 그만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걷는 시간 동안 앱에 콜을 받고 서 있던 사람이 놓친 것들을 당신은 보게 됩니다. 하늘 색깔, 바람의 온도, 길가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조금 느리고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효율성이라는 감옥에 갇혀 기계의 콜을 받고 살아갈 때 당신은 고개를 들어 파란 하늘을 보고 흙을 밟으며 걷는 인간 본연의 아날로그적인 럭셔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뒤처지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는 가장 우아하고 고결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을 못 다루는 것입니까? 키오스크 앞에서 버벅거리는 것입니까? 스마트폰 앱을 익히지 못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진짜 두려움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비극은 세상의 속도에 쫓겨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기계 하나 못 다룬다는 이유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끼고 내면의 고요한 성전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그 얄팍함. 그것이 진짜 비극입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훌륭한 어른의 척도는 기계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조선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어른의 모습은 같습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 아픔을 겪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당신의 깊고 따뜻한 눈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빛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웃고 울고 사랑하고 잃고 일어서고 넘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눈빛 안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것을 기계가 흉내낼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주름진 손의 가치는 세상이 그
어떤 최첨단 기술로도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우주 최고의 보물입니다. 그러니 껍데기뿐인 유행과 기술에 당신의 소중한 자존감을 무릎 꿇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미친 듯이 변해도 나는 나만의 속도와 품격으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굳건한 닷을 내릴 때 당신의 영혼은 비로소 눈부신 평화를 얻습니다. 그 닷이 단단할수록 세상의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밤, 오늘 하루도 낯선 기계 앞에서 당황하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가슴 쳤던 그 초라하고 서글픈 자책감을 이불 밖에 시원하게 내던져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나 빠르고 삭막하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억지로 발을 맞추시느라 정말 뼈 빠지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낯선 기계 앞에서 당황했던 그 순간이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을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 것뿐입니다.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영혼이 차가운 기계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인간적일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모른다고 해서 당신의 눈부신 인생이 1g이라도 깎여나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들, 당신이 지켜온 그 사람들, 당신이 견뎌온 그 날들의 무게는 어떤 기술도 어떤 속도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세상의 끔찍한 속도전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여 오직 나의 숨소리와 고요한 평화만이 존재하는 세상 제일 달콤하고 자유로운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작은 위로로 닿았다면 이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곳은 살아오며 미처 듣지 못했던 말들, 그때는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지쳐서 흘려보냈지만 지금이라서 비로소 가슴 깊이 와닿는 인생의 문장들을 조용히 전하는 채널입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돌아온 날 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 나만 뒤에 남겨진 것 같은 그 서글픈 밤에 이곳을 찾아와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 영혼의 닷을 함께 내리는 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당신답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수업들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오늘 밤 또 다른 누군가의 서글픈 자책감을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기계를 못 다루는 그 손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이루어온 손입니다. 평안히 주무십시오.